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이름이나 성씨 때문에 선입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믿거조, 즉 믿고 거르는 조씨라는 밈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현대의 성급한 일반화가 만들어낸 짓궂은 농담이지만 역사라는 렌즈를 끼고 조선시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우연의 일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했던 그 조씨들은 정말 믿고 걸러야 했을 빌런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아이콘들이었을까요? 오늘 타임체이스는 이 자극적인 밈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뜨거운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정 시기의 특정 가문이나 인물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거조라는 밈을 접할 때 단순히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웃어 넘기지만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조씨라는 성씨가 가진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들은 조선 전기, 중기, 그리고 후기를 관통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동시에 엄청난 비리 혐의를 받기도 했고 너무나도 고결한 이상을 꿈꾸다 처참하게 제거되기도 했으며 결국엔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나라의 운명을 끝장내버리는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의 행보가 현대 사회의 뉴스면을 장식하는 정치, 경제 사범들의 모습과 소름 돋기에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도덕성이 결여된 고위공직자, 현실 타협 없이 급진적인 개혁만을 외치는 정치인, 그리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악덕 지방관까지.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 조씨들이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역사에 어떤 흉터를 남겼는지 지금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CEO, 즉 왕이라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횡령 전과가 있는 직원을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청렴결백한 직원을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첫 번째 인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 소환할 인물은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조말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악령으로 묘사되곤 하는 그 조말생 맞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며 정계에 등장한 조말생은 세종시대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승지부터 국방부 장관인 병조 판서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일처리가 워낙 깔끔해서 태종은 조말생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1426년 세종 8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사헌부에서 조말생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이죠. 당시 조말생은 소송에 걸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뇌물의 규모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노비 24구 말일필 그리고 안장일부. 게다가 뇌물을 은폐하기 위해 작물인 노비들을 멀리 지방으로 빼돌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노비 한 명의 가치가 지금의 집 한 채 값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음을 고려하면 그는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초대형 비리 사범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조말생을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상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 앞에서 조말생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조말생의 죄는 크지만 그의 재주를 아끼노라. 세종은 조말생을 유배 보내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다시 불러들입니다. 심지어 함경도 도관찰사로 임명하여 북방의 수비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신하들이 전하 이것은 법치에 어긋납니다. 라고 반발했지만 세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에게는 조말생의 능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 문제와 국방 시스템 정비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말생은 군사 행정과 전략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세종은 도덕적 흠결을 눈감아주는 대신 그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꼴수까지 뽑아먹기로 작정한 것이죠. 실제로 조말생은 죽는 날까지 과로에 시달리며 세종의 경무를 보좌했습니다. 현대 사회로 치면 횡령으로 감옥에 가야 할 임원을 일단 회사 살려놓고 죗값 치러라며 야근시키는 꼴이랄까요. 조말생의 사례는 믿거조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악당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종의 고뇌가 담긴 케이스입니다.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 중종시대로 가봅시다. 여기 조말생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뇌물은커녕 먼지 한 톨의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못했던 남자, 정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도학 정치를 꿈꾸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공신들의 횡포에 질려있던 중종에게 조광조는 신선한 충격이자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파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반정 공신들 중 가짜 공신이 너무 많다. 이들의 훈장을 박탈하고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는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조광조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조광조는 왕인 중종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전하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군이 되시려면 사냥도 줄이시고 여색도 멀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처럼 여겼던 중종도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해대며 숨통을 조여오는 조광조에게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식단 관리한다며 회식 자리까지 쫓아와서 상추쌈의 고기를 뺏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그 유명한 주초이왕 사건이 터집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를 만든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일 뿐 본질은 왕권의 위협이 될 정도로 커져버린 신권에 대한 중종의 두려움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그의 실패는 믿거조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에서 타협 없는 정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 너무 올곧은 칼날은 결국 부러지거나 주인의 손을 베고 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앞선 두 인물이 호불호가 갈리거나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이 인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빌런입니다.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19세기 말 세도 정치로 인해 조선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조병갑입니다. 그는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하자마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저수지가 있는데도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바로 밑에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게 하고 물값을 징수했습니다. 불효죄, 음란죄 등 온갖 트집을 잡아 벌금을 거뒀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송덕비를 세운다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백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쌀독은 비었고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는데 관아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필두로 갱이와 낫을 들고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조병갑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은 단순히 고부라는 작은 마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봉기는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은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죠. 조병갑이야말로 역사적 맥락에서 믿고 걸러야 했으나 거르지 못해 나라를 망친 조씨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탐욕이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맞물렸을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조씨라는 성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말생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왕권 강화와 국방이라는 국가적 필요가 도덕성을 압도했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실패한 것은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기에는 그의 정치력이 너무나 순진했고 왕조 국가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병갑이 그토록 날뛸 수 있었던 것은 견제 장치가 완전히 고장난 세도 정치계에 썩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며 특정 인물을 비난하지만 사실 그 인물을 탄생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시스템과 부조리한 관행들입니다. 믿거조라는 밈을 보며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제2의 조병갑이 나올 수 없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역사 속의 그들은 거울입니다. 조말생의 능력, 조광조의 이상, 조병갑의 탐욕은 사실 우리 인간 내면에 모두 조금씩 들어있는 모습들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오늘 우리는 믿거조라는 가벼운 밈을 시작으로 조선 역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새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사이에서 줄타기 했던 조말생, 이상을 쫓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조광조, 그리고 탐욕으로 시대를 불태운 조병갑.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딜레마, 개혁의 방법론, 그리고 부패가 가져오는 파멸적 결과까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이 세 사람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명의 조씨 중 누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현대 사회에서 이들과 비슷한 인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토론할 때 훨씬 더 섹시해지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